레이 달리오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강대국 간의 전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달리오는 이런 말을 해요. 강대국 간의 전쟁은 절대 그냥 우연히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쭉 보면 아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 일종의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환 주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국가라는 걸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달리오가 뭐라고 하냐면요. 생존 본능 바로 다음에 오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부를 향한 끝없는 욕망이 결국 군사력을 키우게 만들고 그렇게 키운 군사력은 또다시 그 부를 지키고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한쪽에는 기존의 판, 그러니까 현재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기존의 강대국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판을 새로 짜야겠다고 덤벼드는 신흥 강대국이 있는 거죠. 이 둘의 충돌,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팽팽한 경쟁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 통제 불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쟤네가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예측 가능한 몇 가지 심리적 그리고 전략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저쪽이 먼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먼저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실 양쪽 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극도의 불신과 두려움은 결국 tit for tat, 우리말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보복 전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죠? 내가 한 상큼 나도 돌려준다. 근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정말 무서운 폭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단계를 한번 보세요. A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B국도 바로 관세로 맞받아치고 A국이 제재로 수위를 높이니까 B국도 똑같이 제재로 보복하죠. 이 사이클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책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는 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정확히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런 함정에 빠져서 전쟁으로 가는 게 거의 정해진 수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달리오는 이 위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는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 원칙들을 보면요. 핵심은 약해져라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똑해져라, 즉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승리를 제대로 정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중요한 걸 얻겠다고 하다가 정작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처뿐인 영광은 피하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상대방이 절대 용납 못하는 데드라인이 뭔지 알아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결국 이 5가지 원칙은 어리석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현명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1930년대입니다. 이 시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나 소름 돋게 들어맞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1929년 대공황으로 시작된 경제 대혼란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이런 혼란은 갈등이 자라나기에 아주 완벽한 토양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독일과 일본이라는 새로운 군사 강국들이 등장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엎으려고 했던 거고요. 여러분, 진짜 총을 쏘기 전에는요, 거의 항상 돈으로 먼저 싸웁니다. 바로 경제 전쟁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 표에 나오는 1930년대에 쓰였던 경제 무기들 있잖아요. 자산 동결, 시장 접근 차단, 금수 조치.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 무기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미국이 일본의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일본의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굴욕적으로 후퇴하던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라도 활로를 뚫던지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우리한테 남은 석유는 딱 2년치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싸워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930년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우리를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과연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지 않나요? 1930년대에 민족주의 강대국이 부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강대국이 나타났죠. 그때도 무역전쟁과 관세가 문제였고 지금도 무역전쟁에 기술전쟁까지 더해졌습니다. 경제제자를 무기처럼 쓰는 것도 똑같고요. 무엇보다 서서히 힘이 빠지는 기존의 강대국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대국의 대결 구도. 이건 뭐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레이 달리오의 분석이 미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한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지도 같은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라는 대본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대본의 결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